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치료 중 하나가 자율신경 차단술, 그중 치료가 바로 이 교감신경의 항진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현입니다. 자율신경 때문에 고생 중인 분들은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인터넷에 자율신경 치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치료 중 하나가 자율신경 차단술, 그중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이 치료 외에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신경은 이름 그대로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몸에서 7번 목뼈 옆에 위치하고 길이는 1에서 2.5cm 정도 되는 교감신경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상신경 차단술이란 이 신경 주변 근육에 국소 마취제 성분을 주사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경 자체에 직접 주사하지는 않고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신경 근처 주변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약물이 퍼져나가서 교감신경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때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부교감신경과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율신경 치료를 할 때는 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가 바로 이 교감신경의 항진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치료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사에 걸리는 시간은 5분 이내에 소요되고 특별한 전처치나 준비나 금식 같은 것 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간단히 시행받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름에 차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혹시 이것이 신경을 끊어내는 치료가 아닌지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경 차단의 의미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신경을 절제하거나 파괴하거나 절단하는 것과는 다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을 잠시 쉬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행해야 하고 영구적인 부작용이 생기거나 내 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사를 받을 때 주사 치료가 잠깐만 효과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경 차단술을 할 때 들어가는 국소 마취제 성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작용하고 몸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상신경 차단술은 단지 약이 작용하는 시간 동안만의 증상 완화를 넘어서 예민해진 교감신경을 반복적으로 쉬게 해줌으로써 뇌와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신경 차단술을 처음 시행할 때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피곤할 때 딱 30분 정도만 낮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쉬지 못하고 과항진된 이 교감신경도 잠시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 기능이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신경 차단술을 반복해서 진행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과 면역 시스템에 작용하는 뇌하수체, 시상하부 등 이런 특정 부위에 자극을 주거나 억제를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 주사를 맞는 것이 일시적인 것 같지만 일관된 계획을 갖고 반복하다 보면 이상이 생긴 신호 전달 체계를 리셋하거나 재조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상신경 차단술은 단순히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 치료라기보다 몸 전체의 밸런스를 바로잡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치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은 목부터 허리까지 쭉 이어져 있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모든 부위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교감신경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부위마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환자가 주로 불편한 증상에 따라서 어느 부위의 자율신경을 선택해서 치료할 것인가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상신경 차단술은 그 중에서도 목과 가슴 윗부분에 해당하는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위경련 같은 위장장애나 심계 항진 같은 심혈관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는 가슴 부위를 담당하는 신경인 흉추에서 교감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쉽게 저리고 근육이 쉽게 경련이 되는 경우에는 허리 부위에 위치하는 요추 교감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이 주된 증상인 경우에는 이 성상신경보다 더 위쪽에 있는 상부경추 부위에 신경 차단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주사 치료를 맞는데 두려움이 있거나 과거에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시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사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교감신경계 항진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턱관절과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입니다. 안구통, 이명, 시야가 흐린 증상, 브레인 포그 증상이 주요한 증상일 때에는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 아래쪽 증상이나 심계항진, 호흡곤란, 위장관과 문제가 될 때에는 흉추를 교정하는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고, 다리 저림과 다리 경련, 비뇨생식계 증상이 주된 증상일 때에는 요초와 골반을 교정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아주 급성으로 증상이 심할 때에는 자율신경 차단술과 척추 턱관절 교정 치료를 동행할 때가 있고, 점점 증상이 조절되면서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갈 때는 주사 치료를 하지 않고 척추 교정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물론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주사 치료는 민감한 부위를 다루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목의 자율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때에는 그 신경절이 병동맥이나 다른 신경, 식도, 기도 같은 복잡한 기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나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추 교감신경 차단술 역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격이 많이 마르신 분들을 치료할 때에는 드물게 주사바늘이 폐를 찌르면서 기흉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부위에 있는 자율신경을 차단할 때에도 주사 자체는 엎드린 자세에서 등에서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복강 내에 있는 장기나 혈관 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차단술은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병에 맞는 단순 주사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율신경계 주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척추 주사 치료 시술 경험이 많은 분에게 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턱관절과 척추 교정 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곳에서 아무 분에게 쉽게 받을 수는 없지만 제대로 치료받게 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동안 힘들었던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사 치료는 일반적으로 5번에서 6번 이상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증상이 오래된 분들은 거의 20번에서 30번 정도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횟수를 맞아야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자율신경계 실조증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을 봤을 때 2-3번 정도만 주사 치료를 맞아보시면 단기적으로라도 나한테 작용을 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초기 2-3주간은 일주일에 2번씩 치료를 하면서 그분의 증상이 잘 조절이 되는 편인가, 조금 더 증상이 오래 가는가를 판단해서 이후에 주사 간격을 조절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턱관절과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는 증상이 심하냐 약하냐와 관계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정도까지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치료를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 치료를 반복해야 턱과 척추를 통해 들어간 자극이 뇌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자율신경계 균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치료 횟수에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 2-3주간은 주 2회 치료, 그 이후 한 2달간은 1-2주 간격 치료를 시행했을 때 80% 정도의 환자에서 호전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태에 따라 초반에는 자율신경 차단 주사 치료와 턱관절 척추 교정 치료를 병행하게 되고요. 중간에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걸 확인하면서 주사 치료는 종료하게 되고 이후에는 턱관절과 척추 교정 치료만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많이 좋아진 이후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호흡법을 재교육하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호전될 수 있으려면 자율신경계 실조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이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좋아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증상이 개선되는 패턴이 하면 할수록 꾸준히 나아지는 직선형 패턴보다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곡선형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증상이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나빠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패턴이 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증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초창기 치료를 했을 때 많은 호전을 보였다가 한동안 정체기를 겪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분은 어느 정도 치료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효과 없이 정체기만 오래 겪다가 1-2달 이상 지속이 된 후에 차차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를 시작할 때에는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계획에 따라 꾸준히 치료에 참여한다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있는 분들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 자율신경 차단술 그리고 자율신경계 균형을 개선시키는 턱관절과 척추 교정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 상태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자동차를 생각할 때 악셀을 더 이상 밟지 않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으로 엔진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인위적으로나마 잠시 엔진이 쉴 수 있도록 치료적으로 도와줘야 적절한 균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실조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스스로 심호흡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 주사치료나 그런 척추와 턱관절을 교정하는 치료로 자율신경계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이레카 전문의 강윤이었습니다. 강박